김연아 선수가 오늘 새벽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엔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이 있어서 스포츠 애호가들 주말 밤잠 많이 설치셨을 것 같은데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좀 전에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김연아 선수가 올 시즌 처음 출전한 대회라서 아무래도 좀 부담도 있었을 거고 부상 우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과는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영상 보랏빛 향기가 이매진 갈라쇼 보니까 부상이 있었다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여유 있고 아주 아름다운 연기였는데요. 이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가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지난 10월에 김연아 선수가 이 발등뼈 부상 때문에 올해 그 그랑프리 시리즈 불참을 선언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휴식과 훈련을 계속 했었고요. 내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새로운 프로그램, 이 쇼트에서의 어립광대를 보내주, 그리고 이 프리스케이팅에서의 아디오스 나니노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회였었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쇼트에서도 73.37이라는 올 시즌 최고 점수를 받았고요. 오늘 새벽에 프리스케이팅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근데 204.49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가 이 그랑프리 시리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의 우승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부상 후유증이 전혀 없다. 그리고 뭐 기술적이나 아니면은 이 연기력과 표현력이 예전에 김연아의 모습 그대로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줄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뭐 이제 관심은 내년 2월이죠. 소치 동계올림픽일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그 경기 모습만 봐서는 뭐 상당한 실력, 예전 그 실력 그대로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 발목, 오른쪽이죠. 오른쪽 부상이 좀 그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에 그 일시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김연아 선수가 은퇴했을 당시에 새로운 유망주나 새로운 피겨스타가 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어제도 이제 그랑프리 파이널 일본에서 대회가 열렸고 아사다 마오가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아사다 마오의 그랑프리 파이널 그 2회 연속 우승이거든요. 근데 아사다 마오의 우승 점수도 204.04점으로 이 김연아 선수의 점수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아사다 마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악셀에서 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콤비네이션 점프 기술에서도 이 회전수가 부족하다는 그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김연아 선수가 지금보다 더 잘할 필요도 없다. 더 잘할 필요 없이 갖고 있는 기량을 여유롭고 무난하게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실수 없이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회 연속 우승이 가능하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말씀 뭐 하신 대로만 한다면은 뭐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뭐 충분히 좋은 기대해볼만 합니다. 할 것 같습니다. 축구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뭐 이제 저희 이번에 축구 결과 나온 거 보면 충분히 지금 지금 계속 김연아 영상이 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게 이것은 연습 장면이죠. 연습 장면이죠. 연습 때는 이렇게 그 트리플 점프가 여유 있게 돌아가고요. 무엇보다도 김연아 선수가 어제 그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스링크를 참 폭넓게 곳곳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김연아 선수 본인은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김연아 선수 영상이 뭐 워낙 관심도 있고 연기를 잘하니까 좀 더 지금 계속 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축구 얘기 좀 나눠보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조편성 뭐 이렇게 행운이다, 뭐 이렇게 좀 해볼만 하다. 뭐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16강 진출, 뭐 노려볼만 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 뭐 다들 뭐 어제 보니까 그 각 팀 감독들, 다른 팀에 있는 감독들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로 해볼만 하다. 다들 이런 비슷한 결과를 내놓은 것 같은데 이제 팀이 정해졌고 상대해야 될 팀이 정해진 이상 저희가 이제 16강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높은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뭔가 명확하게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이제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비오 카펠로 러시아 감독도 조추첨이 끝나고 난 직후에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행복하다는 말을 뭐 만족한다, 적당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쉽게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인데 네.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벨기에 또 알제리 같은 경우에도 이 H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상대로 지목할 팀이 우리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알제리가 되겠지만 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본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 네. 때문에 이 최상의 조 운운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 월드컵 조추첨이 대표팀에게 의미하는 바는 상대 팀이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대표팀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좀 더 명확해지고 뚜렷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상대 팀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 분석에 따른 각 상대 팀별에 따른 맞춤형 전술을 개발하고 조직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맞춤형 전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네. 상대해야 될 팀이 벨기에, 러시아 그리고 알제리입니다. 예. 각 팀별로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여러 스포츠 전문가분들이 분석했던 거는 저희가 알제리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예. 상대고 러시아는 그나마 좀 해볼 만하다. 예. 뭐 이 정도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각 팀별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쫓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네. 우리 것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것이 무엇이냐면 홍명보 축구의 기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2-3-1 포메이션에다가 미드필드에서부터의 강한 압박을 위주로 해서 볼 점유율을 높이고 상당히 공격적인 수비 축구이거든요.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각 상대 팀별로 상대의 약점을 뚫고 들어가는 그 세부적인 공격 전술, 네. 그리고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또 세부적인 수비 전술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아마 이 축구협회에서도 이 전력 분석관을 이제 임명을 해서 각 팀별로 전력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세부 전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세부 전술이 나오게 되면 선수 기용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게 되면은 각 팀별로 경기 일정을 맞춰서 우리가 그 피지컬 트레이닝의 결과를 가지고 선수 기용과 후반전 교체 멤버 그리고 후반전에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와 지고 있을 때의 상황별로 해서 네. 쪼꼬 카드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럽 팀들이 우리 한국 축구를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뽑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무엇이냐면 네. 스피드와 조직력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유럽 팀 입장에서는 우리와 경기를 할 때 우리의 스피드와 조직력이 좀 껄끄럽다는 얘기인데 네. 최대한 우리의 그 스피드와 조직력을 살리는 그런 그러한 그 전술과 그 경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각 팀별로 이제 각 팀의 장단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예. 맞춰서 뭐 이렇게 뭐 이제 저희의 또 저희 나름의 또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뭐 실전 경험, 뭐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여러 평가전이나 뭐 전술 훈련 등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마침 새해 내년 다음 달이죠. 새해 이제 전지 훈련 떠나고 평가전도 예정되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중요한 뭐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 13일에 대표팀이 이제 브라질로 출국하게 됩니다. 네. 이제 브라질에서 현지 적응 훈련 일주일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곧바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2주간의 전지 훈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기간 기간 동안에 코스타리카 그리고 멕시코 미국을 상대로 3차례의 평가전이 있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부터의 평가전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명보 감독 취임 이후에 선수를 발굴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전술적인 실험을 하는 평가전이 위주를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는 단계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 벨기에 그리고 알제리를 연계된 이 세부 전술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네. 이 세부 전술에 따른 선수 기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네. 때문에 이번 내년 1월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전지훈련과 평가전의 의미는 이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좀 더 조직력을 극대화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되고 네. 대표팀 그 선수 기용의 그 뼈대를 이루는 선수들은 당분간 교체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대표팀의 그 훈련 일정이 짜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그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도 그렇고 예. 지금 뭐 이번 주말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스포츠 팬분들 뭐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예. 그랬고 스포츠 기자들도 이틀 밤 네.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뭐 기쁘니까 이런 소식이 예. 뭐 내년 뭐 동계 올림픽, 소치 올림픽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계속 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